안녕하세요. 교육업 재미업 수다도 업수다 서진아 윤상필입니다. 네, 이제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한동안 좀 쉬었었는데요. 그동안 정치적 이슈가 너무 많아서 교육 이슈가 주목을 좀 받지 못했는데요. 이게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나니까 교육 이슈들이 엄청나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즌2를 준비하면서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시즌1에서 1회 촬영하고 잘렸던 윤상필이가 지금 제 옆자리로 돌아왔고요. 다양한 코너와 또 다양한 패널들을 모시고 시즌2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먼저 패널 소개를 좀 해볼 건데요. 자, 1회 하고 잘린 이유가 소개를 못해서였어요. 그러니까 두 분은 자기소개를 잘 해주셔야 쭉 가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먼저 대한초등교사협회에서 하태건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등교사협회에서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하태건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끝이에요? 끝이에요? 잘리는 건가요? 살짝 위험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아주 아름다운 미모의 이금주님 나오셨는데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에서 올라오라고 방금 전화 받고 서둘러서 버스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곳까지. 세종에서 아들들 키우고 있고요. 대한사무총장님을 섬기고 있는 아내 이금주입니다. 섬긴다고요? 네. 좀 위험한 발언이십니다. 제가 볼 때는 옆에서 보니까 부리시는 것 같던데요.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요즘에 진짜 좀 참담한 이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육 이슈가 좀 좋은 것들이 많으면 좋은데 좀 참담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핫한 이슈 바로 리박스쿨입니다. 자, 리박스쿨 에듀브리핑룸 리박스쿨 시작합니다. 리박스쿨 간단하게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이승만과 박정희 성을 따서 만든 이름으로요. 보수 성향의 교육 단체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시각에서 역사 교육을 좀 제공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늘본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 양성에 지금 참여해서 초등학교 늘본 강사로 이승만과 박정희 업적을 이제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은 극우 사상의 역사 교육을 진행해서 논란이 좀 됐었고요. 교육부에서 이제 6월에 전수조사를 하기로 그렇게 지금 현재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잘리는 거야. 그렇게 버벅대면 안 되고 한마디로 딱 짧게 아주 간결하게 브리핑을 해야지. 자, 첫 번째 보수 역사관 아니고요. 극우 역사관이고요. 자,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아닙니다. 자, 이승만 박정희를 저는 생각할 때 찬양하는 미친 집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리박스쿨 지금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먼저 세종에 계시니까 세종에서는 어때요? 있었나요? 세종이요. 이제 뭐 조사라고 여러 시민단체에서 얘기했지만 세종교육청에서는 아직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한 걸까요? 발견하지 않은 걸까요? 조사했는데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네. 그러십니까?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세종에 계신 학부모님들 안심하라고. 그러니까요. 자, 어때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요? 전 뉴스타파로 이 소식을 처음 접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죠. 근데 아이들 그냥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는 아이들에게 편향된 지식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네네.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이게 뉴라이트 이게 한 줄로 쫙 사실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집요하고 그리고 좀 무섭고 체계적이고 정말 당할 재간이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침투를 한다는 게 정말 전 침투라는 표현을 밖에 쓸 수가 없는데 또 어떤 분은 교육 내란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학년 아이들이 왜 이 수업을 들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아니 선생님 입장에서 말씀해 보세요. 미루지 마시고요. 그 뉴스 보도만 봤을 때는 사실 그 리박스쿨의 목적이 있잖아요. 네. 구구 세력 어린이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제가 언론 보도에서도 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또 그 정치적인 중립이 있는 학교에
그것도 아주 미성숙한 어린 1학년한테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큰 문제죠. 아 저는 진짜 쇼킹했던 게 뭐냐 봤어? 그 애들이 빨간 옷 입고 나와가지고 합창단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와 저는 그거 보는데 얘가 북한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세종에서는 아직 그런 일은 없죠. 아직 없는 네. 거죠. 세종 학부모님들 안심하셔도 좋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있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학교 내에서 세월호 때 리본을 못 달겠다던가 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와 연결지어서 우리 세종도 그런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의혹을 가지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학생 자치회나 여러 회의를 통한 이제 결과가 많고 네네.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세종 관내에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서울만 한 10개 정도 나왔죠. 네네. 11개라고 11개래요? 한 개 늘었어요? 네, 오, 11개라고 그렇구나.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만약에 내 아이가 그러니까 사실 엄마들은 모르잖아요.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와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오늘 배웠는데 그러면서 막 박정희를 막 엄청 찬양하고 막 이승만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물론 뭐 공도 있고 과도 있지만 너무 막 편향되게 한다 그랬을 때 엄마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내 아이가 그런다. 사실 저희 아이가 지금 6학년인데요. 네네. 중학교를 진학을 생각하면서 대안학교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선생님이신데 네. 공교육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막상 그렇더라고요. 막상 중학교를 보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둘이 이제 대안학교도 한번 고민을 해볼까 아주 제외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자 했었을 때 부산에 아이비 학교를 지향한다고 새로 네. 개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비 학교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찾아봤는데 네. 학교 이름이 우남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우남 이승만을 찬양하는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아이들도 이 이승만의 그러니까 공과만 가르치는 거죠. 좋았던 거. 그러니까 이게 좋았던 게 있어? 나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 아이들 참 잘 모르겠는데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오가 있는데 네. 이승만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뭐 이순신이나 세종대왕보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지도를 한 거죠. 진짜 열받네. 거기에 아이들을 그렇게 꾸준히 교육을 받을 것이고 부모도 거기에 합의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포기를 했죠. 이건 아니다. 이렇게.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냥 지나가는 이슈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었어요. 무서운 일이죠. 진짜 무서운 일이긴 합니다. 이 아이들의 역사관을 그렇게 주입식 교육으로 시킨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누구는 뭐 이승만을 찬양할 수도 있고 박정희를 좋아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판단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팩트는 그냥 팩트로 전달해서 아이들이 자기 생각에 이게 맞다 옳다 그러다를 따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주입식 교육을 시킨다는 게 저는 진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아이들이 이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전문가 입장에서 이미 8살짜리가 그런 교육을 받아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바꿔주거나 이걸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꾸기 힘들죠. 바꾸기 힘들고. 그럼 걔네는 평생 이러고 살아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을 수 있죠 또.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짚어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정규 교과,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뭘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역사를 말한 안 지금 가르쳐. 아니요. 지금 이 리박스쿨 문제는 아시겠지만 네.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관리자도 그렇고 네. 또 초등학교 교사들도 그렇고 네. 우리 반 학생이 지금 이런 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조차도 네. 모를 수 있어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니죠. 왜냐면은 학교의 교사가 할 일이 아닌 지자체가 할 일이 학교로 들어와서 이런 늘봄이나 방과 후 교실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실을 이용할 뿐이지 우리는 뭘 하는지 관여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얘기 듣는데. 그러면은 약간 사각지대를 노리고 들어왔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는 저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엄마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웠어라고 하면은 엄마는 야 너희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 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봤어도 아이가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쳤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어쨌든 물론 뭐 지자체가 들어왔든 뭐랬든 내 학생이고 내 아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왜 거예요? 그러냐? 9시에 등교했어 애들이. 네. 학교를 2시, 3시에 해요. 네. 그럼 이제 보통 집에 가지만 학교에 남아서 방과후 교실이나 또 요즘에 윤석열 정부 때 들어왔던 늘본 교실이 운영이 돼요. 네. 이것은 방과후예요, 쉽게 말해서. 아, 그건 이해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분들이 가르치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이 자격을 받고 그 자격으로 들어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정치적인 것을 발언하면 안 되지만 사실 공무원이라는 특성상 정치적 발언을 법으로도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맞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강사는 아니죠. 강사는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들아 선거에 뭐 1번 뽑아 2번 뽑아 말해도 이분들은 아무런 제한을 아, 그래요? 바뀌지 않는 거죠. 학교에서 하는데? 그렇죠. 학교에서 해도 아, 강사는 그냥 1번을 뽑아, 2번을 뽑아, 3번을 뽑아 다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죠. 왜냐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공간 대여라고만 보시면 돼요. 뭔 소리야? 선생님들은 자기의 교실에서 잊지 못하고 1, 2학년들 수업 끝나면 얼른 교실을 빼줘야 돼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선생님들은 연구실에 모여서 자기 책상도 없게. 아, 지금 너무 선생님 편 들고 네. 있고요. 이거 좀 오바시고요. 근데 이게 네. 이게 어느 소수의 한 학교다 그게 네. 아니라 최근에 생긴 세종시에도 이런 불편함이 있는 게 있고 물론 학생들이 과대해지니까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강사들은 그럼 학교 내에서도 뭐 정치적 성향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도 법적으로 걸리는 게 없다. 이게 만약에 강사분들이 보면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네. 교육 공무원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뭐 이해는 안 가지만 네. 그렇다고 하니까 인정은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뵀어도 이해시키기가 힘들잖아요. 네네. 학부모는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학교인데 학교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그렇죠. 학교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직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다른 직군들이 더 많은 거예요. 교사보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장소에 따라서 그런 발언이나 이런 제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직군에 따라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라는 그 부분만 그렇게 제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무원이, 확실해요? 그럼요. 공무원이라서 네. 공무원이라서 또 정치적 발언에 대한 네. 중립의 의무가 있는 거고.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는 당연히 가르치지 않아야 되고. 근데 이제 역사는 가르칠 수 있죠. 근데 얘들아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우리나라 건국의 아버지야. 위험하잖아요.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지금 교과서와는 다른 내용이고 네. 하기 때문에 그런 뭐 찬양하거나 아니면 너희는 이쪽으로 가야 돼. 어...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난 화난다. 나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아니 모든 늘봄 돌봄 선생님이 그러지 않고 대부분 잘 하는데 네. 이런 문제점이 언제든지 생길 수 알겠습니다.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애들은 이렇게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애들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방법이 아니라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 어저께 나 이거 들었어요라고 하면은 하는 네. 순간 야 그런 말은 절대 해석되면 안 돼. 네가 판단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네 기준을 세워서 판단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대초교 입장에서 성명서를 내거나 뭐 이거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이미 이 사건이 있는 그 당일날서부터 지금까지도 또 오늘도 이제 국회에 가서 의견을 전달하고 왔는데 네. 학교에 이런 정치 이념이 들어와서 학생들을 편향되게 가르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원론적인 얘기 그만하시고요. 근데 원론적인 이게 얘기 중요한 겁니다. 그만하시고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네. 이게 안 들어와야 된다 이겁니다. 이미 들어온 걸 이제 해결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는 겁니다. 해결이요? 네. 지자체로 이관해야 된다? 네? 네. 학교에서 네. 학교는 정말 깨끗하고 그걸 다 바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심하고 보낼 수 있고 네네. 학교 믿을 만한 곳이다. 그럼 그런 분위기로 환경을 만들어 줘야죠. 근데 지금 온갖 거 다 집어넣어놓고 야 그래도 학교니까 안전해야 돼. 이거는 두 손 다 묶어놓고 야 그래도 학교니까. 그러면 뭐 이건 내가 볼 때 답이 없고 엄마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그랬다. 그럼 학교에서 어떻게 해결해 주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못 가르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전문가들이 이걸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엄마 입장에서 내 아이가 그런 교육을 받고 왔는데 나랑 얘기하다 보니까 얘가 그 교육을 받았어. 그럼 학교에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전문가가?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에 관련된 것은 5학년 이상 되어야지 배우거든요. 근데 얘는 사회 1학년인데요. 교과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1학년이니까 선생님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교과서상. 그렇지만 교과에 없지만 아이 1대1로 대면해서 가르칠 수는 있겠죠. 야, 나만 열받니? 지금 나만 답답하고 나만 열받는 거니 지금? 여기서 지금 막 이렇게 천불이 확 올라오고 그런데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교과서대로 가르쳤어요. 그것도 이제 고학년이에요. 5, 6학년. 네. 교과서대로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네. 근데 다음 날 학부모님께서 군화를 신으시고 군화? 네, 신발 벗지 않고 군화발로 교실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의 정치적인 성향과 네. 선생님은 교과서에 있는 대로 가르치셨는데 문을 열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항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교권보호위원회에 신청을 하셨지만 교권보호를 인정받지 못해서 사실 세종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신 선생님도 있으세요. 내가 시즌2 하면서 위험하다. 내용이 좀 아, 제가 아니, 저도 오늘 처음 제목이- 참여했는데 위험하네요. 이거 위험하다. 네. 상당히 이거 위험하네. 몇 분 안 보시죠? 아니 뭐 그거 모르겠고 제 개인적인 건강이 위험할 것 건강이, 같아요. 예. 아. 뒷목을 상당히 많이 잡게 되는데. 근데 저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은 네. 여기 제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교가 지금 학교가 이렇구나 이 정도구나 이런 제가 목표가 생기네요. 너무 간절하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아니, 진짜로. 아니 그리고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교감 선생님께서 그때 말씀 안 하시고 한참 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민원도 있었어 너희 반에. 네. 그때 한참 촛불 집회 아, 했었을 예. 때 제가 사회과를 가르치면서 촛불 집회에 참여한 친구들이나 가정들은 정말 사회에 참여하는 일원으로서 너무나 민주적인 네. 가르침을 주는 가정이다. 너무 훌륭하다고. 네네네. 이제 훌륭하다는 표현보다는 네, 참 바람직하다, 적극적으로, 뭐 네, 이런 쪽으로, 나서서 네. 참 바람직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바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왜 촛불 집회에 참여한 집이 바람직하냐. 네, 그래서 정말 선생님이 그렇죠 가르치기가 요즘에 선생님은 네. 이 말을 거꾸로 하면은 네. 교사는 친분 때문에 이런 발언을 극도로 조심하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교사는 네. 벙어리 3년, 그렇게 저기 생각합니다. 김어거리 3년, 네. 그럼 애들이 졸업하더라. 네. 약간 이런. 근데 지금 원하는 정치기본법도 사실은 이 부분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교실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제외고 근무 외에는 우리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줘라 네, 이거지. 저도 그건 그렇죠. 찬성해요. 그건 네, 찬성해요. 그거지. 네. 이것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그러면은 너희들 이쪽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아, 그거는 기본이죠.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기본이죠. 근데 이것도 분간할 어디에서 뭘 해라가 아니라 사회 활동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시민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는 원래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얼마나 좀 대화가 통하시네. 장가를 하면서 애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 이거는 너무 바람직하죠. 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은 가르칠 수 있죠. 근데 그게 경계선을 걷고 있다 이겁니다. 잘못하다가는 시민 색깔 끼고 보고 노동운동 색깔 끼고 보고 색안경 끼고 보고 이게 문제라는 저 거죠. 너무 많이 갔고요. 자, 리박스콜로 돌아오면요. 자, 이거를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끼셨을 때 이걸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을 해보신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상명에도 발표를 했지만 네. 요구사항이 있다면은 네. 일단은 강사가 들어왔으니까 잘 들어. 네. 잘 들어.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잘 들어. 받아 적으라고. 저 정신 깨서. 강사가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네. 이런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좀 검증받은 어떤 기관에서 근데 이것도 사실은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늙음과 돌봄에도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학교에 잘 정착될까라는 것이 우리 학부모들이나 이런 거 의견을 많이 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사들의 입장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게 학교 밖을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제대로 돌아간다. 이게 공존하니까 그쵸. 이 공존이 잘 될 것 같지만 학교 울타리가 안전한 것뿐이지. 근데 사실 그게 제일 크죠. 근데 알려진 내용으로는 리박스쿨이
그 서울 교대하고 예. 협약을 맺어서 강사 그렇죠, 모집을 그렇죠. 했다고. 예. 왜냐하면 이제 서울 교대 때문에 예. 서울 교대에서 협약을 해서 여기서 검증을 해준다라고 그치.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예. 맞아. 그래서 이제 또 약간 그럴 수 검증됐구나라고 있죠. 그럴 수 있죠. 보여지는 네. 게 아닐까 맞아요. 싶거든요. 서울 교대도 억울하다고 성명을 냈더라고요. 사방이 다 억울해. 왜냐면은 다 억울해. 교육부에서 뭔가를 인정해주고, 네, 뭐 그러니까 이렇게 뭐 과학창의대단에서 등록돼 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또 이렇게 믿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책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떠넘기는 게 소식이 가장 문제되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시즌2 불안해요. 지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안한데,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교육부에서 뭔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문제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이든 교육계도 마찬가지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비슷한 다른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이왕 말고도요. 이왕 말고도요. 아직까지 특별히 밝혀진 건 없는데 이런 단체가. 근데 이제 앞으로 뭐 최근 뉴스 보면 뭐 몇 개 있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또 그죠? 이게 또 반대쪽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반대쪽에서도 분명히. 그러니까 아무튼 학생들한테 이런 정치 성향을 어른으로서 이렇게 주입하고 특히 1학년, 2학년 그러니까 뭘 알아? 근데 그 대상이 늘봄 대상이 1, 2학년이거든요. 대부분. 아니 빨간 옷 입고 이거 노래 부르는데 기절 초풍한 줄 그게 알았다니까 좀 진짜. 지금도 촬영하는 것 같네. 그게 좀 문제죠. 근데 이제 그게 부모님들의 허락하에서 데려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냥 합창 다니고 노래한다 그러니 보낸 네. 건지 아니면 그 내용도 그러니까. 알고 보낸 건지 이제 그건 이제 모르는 거죠. 같은. 전 대부분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그치 학교에서 하니까 학교에서 하니까 추천하자라고 맞아 하면 맞아 믿는 맞아 거고. 뭐 아, 축제 그러고 간대 뭐 어디 간대 뭐 밖에 외부 활동하러 간대 그러면 뭐 옷 입고 그럼 막 대한초등학교 교사협회에서 좀 힘 좀 써주세요. 이거 어떻게 아유, 알겠습니다. 예, 그냥 뭐 저희-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네.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아무튼 차별 혐오하는 교육 단체들은 아마 퇴출될 겁니다. 지금 네네. 이제 그런 이게 사회가 학교도 점점 발전하듯이 개선되듯이 그렇게 네. 될 거고 저희 초등교사 협회는 정말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고 네네. 선생님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리박스쿨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제가 볼 거예요. 저는 어떤 알겠습니다. 솔루션을 낼지 볼 거예요. 이건 적으면 됩니까? 아, 그건 또 적어놔야지. 제가 또 조만간에 한번 요거 문제 짚도록 좋습니다. 짚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리박스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